청와대발 대통령 개헌안의 큰 그림이 나왔는데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왔단 말이죠. 자, 청와대의 주도적인 개헌안 공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자유롭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저 뭐 발의한 사람부터 늘 여당부터 시키시네. 야당부터 발의한 사람부터 일단 해야지. 제가 한 번 더 해야 돼서 그렇죠. 아니에요. 지금 여당이 발의한 것도 아니고 나는 왜 청와대가 발의한 건데 청와대 대통령이 발의를. 아니 근데 뭐 여당이 발의한 것과 진배 없죠. 뭐 정확하게 말하면 저희의 안과 크게 다르지 않고. 강훈식 의원님. 예, 네.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입니다.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대통령이 발의한 것과 저희 여당이 발의한 그러니까 이전에 발의했던 안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저희는 대통령의 안이 있고 여당의 안이다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뭐 일각에서는 3일 동안 왜 그렇게 무슨 뭐 한국당에서 그런 논평들이 몇 번 나왔습니다만 뭐 쇼하냐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만 워낙에 31년간 묵혀있던 개헌의 문제이고 예. 또 이것들을 하루에 다 상세히 설명하기엔 적절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을 보면서 얼마나 이번 안이 국회를 위한 안이 아니라 국회를 위한 안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안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약간 서운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개헌의 시작과 끝나는 것까지 국민을 위해서 또 국민이 주인이라는 원칙을 중심에 놓고 저희는 했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하고요. 특히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측면이라든지 또 집정민주주의를 도입했다라는 측면이라든지 또는 선거개혁을 많이 여러 야당에서 이야기했던 선거개혁 제도 자체를 개혁해보자는 것까지 좀 담고 있어서 특히나 지방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저희가 안을 만들 때도 그랬습니다만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한 개헌안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이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박성중 예, 의원님.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참 이번 개헌안을 보면서 링컨 대통령의 그 게티즈버그 연설이 생각나더라고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예, 예. 이번 개헌안을 보면서 제왕적 대통령의 네. 제왕적 대통령에 의한 제왕적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다. 네. 뭐 방금 우리 여당 의원께서 국민을 위한 아니라고 했습니다만은 전혀 제왕적 대통령을 개선할 여지는 없고 대통령의 권한 강화만 4년 중임제로 이루어져 있고 모양만 약간 뭐 완화되는 수준을 했고.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과는 무관한. 예, 있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는 국회 권한도 예를 들어서 국민소환제로 국회도 약간 약화돼 있고. 예, 예. 또 대법원도 여러 가지 어떤 사법부 영역에 대통령이 권한을 강화하도록 돼서 대법원의 어떤 권한도 약화된. 예, 예. 그런다 본다면은 대통령만 강화된 그런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두 번째 이제 절차상의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헌법 개정 이런 관계는 정부 각부 장관이 다 어떤 중한 부서가 돼야 되죠. 그런데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다 재직해놓고 이렇게 발표를 주도하고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뭐 3일간에 대해서 뭐 중요해서 헌법이란 것은 조문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예.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무슨 대학 교수의 3강에 의한 무슨 어떤 논문 발표도 아니고 예. 정말 이것은 폴리패스의 전형이다. 조모 씨가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국 수석을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예. 폴리패스. 예. 헌법 89조의 헌법 개정안이라는 것은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 국무회의를 통과하지도 않은 이런 안을 마치 헌법 개정안 같이 예.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어제 뭔가 국회의장한테 그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아직 헌법 개정안이 아닙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헌법 개정안입니다. 예, 예. 그걸 가지고 왔다는 것은 완전히 국회를 알기를 우습게 하는 독재적 발상이다. 한병도 정무수석. 예. 뭐 그런 관점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예, 예. 마지막으로 내용상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헌법 개정안을 한다는 것은 헌법 개정을 이렇게 30년만 하자 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모양만 갖추고 전혀 내용은 개정된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강화되는 것만 돼 있다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번째까지 잠깐만 가시다가 왜 두 번째로 아니요. 내용상 두 번째 내용상 그러면은 두 번째 이렇게 해야겠죠. 전체 이 양반 2-1, 2-1. 왜 실실 또 끼어들었어요? 예. 내용적으로. 제일 처음에는 종론, 두 번째는 절차상, 네. 세 번째는 내용상을 논문 발표는 했습니다. 따로 하시는데 여기서. 그래서 논문 발표는. 그 내용상 두 번째로 이야기한다면은 사실 더불어민주당
어떤 지방선거 공약 이행하는 수준이다. 예를 들어서 예. 뭐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문제 많은데 이런 것까지 포함한 지방 분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 예. 관점을 말씀드리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과잉헌법이다. 예를 들어서 선거연령 18세 앞으로 뭐 17세 내리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느냐. 예. 지방 분권 문제도 그렇고 헌법 전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너무 헌법에 과잉하게 담는다. 예.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드리고 싶고요. 예, 예.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몇 가지를 가지네요. 지금까지 총론의 결론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헌법 개헌이 9차 개헌이 있었습니다. 예, 예. 6번은 대통령에 의한 음. 개헌이 있었고 3번이 국회에 의한 개헌이 있습니다. 예, 예. 이 3번 개헌이 그래도 민주적으로 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예. 나머지 6번은 완전 대통령제의 어떤 그것을 위한 네. 대통령제의 그 혼자를 위한 네. 그런 개헌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이번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네.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마디 예, 더 저는- 하실 건 없으세요? 되었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자, 진수 의원님. 예. 네. 바른 이게 미래당. 저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과정이나 절차에 대한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사실 지금 우리가 개헌 논의를 하는 게 이 민주주의 어떤 제도나 절차상의 민주주의를 시행하기 위한 가장 골간이 되는 헌법을 바꾸기 위한 이런 논의에 그 진행시키는 과정이나 절차가 너무 권위주의적인 것 같다는 거를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또 어제 뭐 발의한 게 아니라 그냥 대국민 설명을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3차례 나누어서 했다 그랬는데 아니 대국민 설명하시기 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여당이랑 워크숍을 통해서 좀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서 국무위원들 의견을 들어보면서 거기서 미세 조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대국민 설명회를 해야지 거꾸로 국민들한테 먼저 설명을 해놓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 지적을 여당과는 하거나 충분히 설명했어요. 예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냥 국무위원들은 앉아서 그냥 거수기 노릇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 상황인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통령이 발의하겠다 그랬을 때 워낙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지부진하니까 국회 차원의 논의를 좀 이렇게 촉발시키는 예. 그런 순기능은 있겠다 싶었는데 이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이게 국회 차원의 논의를 촉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방하는 오히려 예. 더 진도를 못 나가게 야당의 예. 반발을 일으키게 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지 않나 하는 예. 걸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예. 마지막으로 자, 시간이 다 돼서 예, 예. 3부에서 또 이야기 계속 네네. 진행하도록 삼부 하겠습니다. 말씀합니다. 자, 여의도 UFC 3부에서 계속 이어갈게요. 김용민의 정치 쇼 3부로 넘어왔습니다. 여의도 UFC 강훈식 민주당 의원, 박성중 한국당 의원, 진수희 바른미래당 전 의원, 이용주 평화당 의원, 윤소화 정의당 의원 5분과 함께 개헌 이야기를 이어왔는데 사실 광고 나가는 사이에 15 나가는 사이에 이게 방송됐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강훈식 의원님께서 지금 청와대 방안이 실은 민주당과 논의된 것이다라고 말씀하니까 다른 분들이 다 비웃으셨어요. 그럴 리 없다 이렇게 또 반응하셨는데 지금 열띤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자, 진수 예, 의원님. 진수입니다. 아직 제가 말씀 다 아까 못하셨어요. 하다 못한 30초만 할게요. 근데 우리가 시간 조절. 개헌 논의할 때 가장 핫한 부분이 바로 이 대통령 권한 분산 이 문제인데 우리가 권력 분산 이야기만 하지 권력과 책임은 항상 같이 가는 거거든요. 예. 권력이 분산된다는 거는 책임도 그만큼 나누어 갖자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에 비해서 경제 규모도 엄청 커지고 국제사회에 차지하는 비중도 5초 커졌기 남았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이 외치와 내치를 다 커버하다가는 예. 성공한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굵직한 외교적인 협상하고 돌아왔는데 국내에 와서 뭐 배추값 파동이다 무슨 구제역 파동이다 또 그거 막 대통령한테 책임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예. 식으로 모든 책임을 대통령한테 다 지우다가는 성공한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다. 외치와 내치를 나누는 내- 권력 구조로 가야 권력 된다. 구조도 바꾸고 예. 책임도 분산하는 그래서 예. 총리는 국회 차원에서 국회가 불신을 받고 있지만 예.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게 대통령이 지명하는 네. 이런 그거는 식으로 내각제죠. 해가지고
이원 집정부제 해가지고는 하자는 거죠. 아니, 정확하게. 아니죠. 아니요, 꼭 이원 아니, 집정부제라기보다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입장을 한국적인 정하는 게. 상황에 맞게 우리 나름의 30조 꼭 창의적인 모델을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총리 내용은 이용 추천제만 집정부인데 우리는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거나 뽑는 이거는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자,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요.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0월 24일에 국회 연설에서 이제 개헌안을 이렇게 제기했는데 개헌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당시 구상은 어떤 거였을까요? 박성중 의원님. 그 어떤 구체적인 청와대 그 개헌 방안이 있었습니까? 지금 아마 문재인 대통령 예. 뭐 하는 그 수준에 뭐 불과하지 않았나 싶고. 네. 면피형이었죠. 면피형 개헌이죠. 그 당시 예. 뭐 여러 가지 세월호 문제라든지 여러 예. 가지 게 있었기 때문에 네. 또 자기가 터뜨리는 뭐 그 어떤 여러 가지 던졌던 문제가 있었기 거지.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충격 회피용이 아니었나. 그때 아, 예. 탄핵 무마용이지. 박근혜 탄핵 무마용. 대통령만이 아니라요. 윤수아 의원님. 지금 김성태 원내 대표님이시죠? 네. 대정부 질문에서 2016년 9월에요. 그때 황교안 총리한테 2017년 4.12 그 보궐선거 있었잖아요. 이때가 개헌의 적기다. 같이 하자. 비용도 덜 들이고 이런 막 그렇게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황교안 총리가 그거 아니다 그랬는데. 경제가 어렵고 안보 상황이 안 좋아서. 근데 그분은 이제 느닷없이 그렇게 했던 분이 정반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 또 나는 정반대로 민주당도 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런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국민을 보고 가야 되고 말로는 다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오히려 먼저 대통령이 발의할 수는 있죠. 그런데 사전에 우리 당에서도 발의를 좀 멈추고 국회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달라. 우리가 역할을 하겠다. 이런 제안도 했는데 결국 며칠 늦춘 부분으로 지금 발의를 하고 지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보지만 저쪽을 보고 말씀하셔야죠. 네, 여기를 보고 설명을 했는데 말씀하세요. 저는 그래요. 이 부분이 개헌 그 안을 설명한 것은 나름의 장단점이 있다. 좋은 점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헌이랑 국민들이 개헌하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무엇인지 그리고 헌법에 대한 중요성과 내용을 한번 되새겨보는 저는 그런 긍정성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전에 아까 지적하셨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결국 국회에서 이 개헌안이 합의 처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 안에서 1차적으로 그것을 풀어놓고 우리 안이 이러한데 나중에 대국민한테도 설명을 하려합니다. 이러한 일련에 같이 이 소통을 하고 협치를 하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충분하지 못하는 게 유감이죠. 간만에 오랜만에 정의당 정의로운 발언을 자꾸 이중대 저 독립여당 출신이에요. 여기 자, 평화당이 이제 이용주 의원입니다. 웬만하면 여기 오면은 민주당 편 들어집니다. 근데 정의당도 편 못 드는 민주당 어떻게 제가 편을 들겠습니까?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이번 청와대 공포를 했지 않습니까? 예. 26일 날 발의하겠다고. 26일 날. 지난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예. 자, 근데 발의하겠다고 하면서 국무회의 잡혀 있는지도 모르겠고 발의도 해외에서 전자결제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해외에서. 그래서 개헌안, 이 중대한 개헌안을 해외로서 클릭해서 결제해서 발의하는 게 이게 온당한 태도인지 국회나 국민들에 대한 온당한 태도인지를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청와대 즉 대통령께 생각이 개헌에 있는 것인지 개헌안 발의에 있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개헌안 물론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게 헌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헌안 발의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예.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발의를 이후에 국회에서 3분의 2 동의 즉 정치권의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안이 이 개헌에 담겨 있냐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본권 저는 아주 잘 됐다고 봅니다. 개헌 내용이 다 잘 됐어요. 지방분권 잘 됐습니다. 다음에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제왕제 대통령제를 한다는 변경하자는 것은 권력을 분산하고 분할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입법부가 있지만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간에도 권한을 나누자. 즉 대독총리
의전 총리 말고 책임 총리 하자 이런 네. 것이고 예. 국무총리 행정부와 국회와도 권한을 나누자. 즉 그런 과정으로서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선출제나 추천제 이런 걸 도입하자는 건데 예. 이런 안들이 우리 또 정의당 심상 대표가 또 정식적으로 제안됐고 또 많은 여론들 또 학계에서도 그거 뭐 할만하다. 단지 이게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는 어려운 것이니 예. 개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청와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네. 국민들이 국민들이 반하기 때문에 반국민적인 것이다라고 엄청나게 여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자유한국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도 무시하고 오로지 마이웨이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이웨이라는 것은 개헌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개헌한 잠깐만요. 발의가 목적이 절대는 안 된다. 네, 네. 이거 이야기 지적하고 이제 싶습니다. 더 결국 예, 이제 우리 논점은 네네. 뭐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네,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산발적인 의견 제시보다는 총리의 추천권. 국회 추천권. 선출이나 추천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네네. 총리의 국회 추천권과 관련해서 논의를 좁혀 가지고 이야기라도 여당이 먼저 물어보죠. 왜 안 된다고 하니 물어보고 예. 답을 듣는 이게 더불어민주당은 안 된다. 나머지 당은 해야 한다.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쭉 다 하셨는데 비슷한 것들에 대한 제가 답변은 또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과정과 절차가 왜 이렇게 뭐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국회에서 18대, 19대로 이 논의를 했지만 이번 20대 들어와서도 네. 15개월째 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님이시죠? 예, 민주당 강훈식입니다. 죄송합니다. 자주 출연 못해서 목소리를 모르실 것 같아요. 민주당 강훈식입니다. 너무 변명 같은 이야기는 아니 이야기를 들으셔야죠. 예, 예, 간단히 제가 다 하시- 들었는데 간단히 박성준 하시죠. 의원님 제 이야기 다 듣고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저희는 15개월 동안 그 개헌 특위 관련돼서 저희가 국회에서 열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전혀. 그리고 아시겠지만 작년에 정기특위 할 때 예. 모든 대통령 후보가 국회에 와서 서약을 했습니다. 언제 하겠냐. 내년 지방선거에서 하겠다라고 홍준표 대표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지금 당시 후보도 다 했습니다. 그 대통령으로서는 이 시간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국회의 예. 논의를.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절차를 오히려 우리가 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가 좀 먼저 반성해야 되는 아쉬움이 있다. 저는 예. 이런 부분 한 가지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핵심적인 건 이렇습니다. 이제 어쨌든 대통령의 개헌안은 나왔습니다. 예. 자, 그러면 국민들한테 한국당의 개헌안은 무엇인가? 정의당의 개헌안은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 민주당의 개헌안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각 당의 개헌안을 내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 논의를 들어가기 전에 총리 추천제를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리 추천제는 총리만 추천하면 그럼 다 되냐? 다른 문제도 다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개헌의 문제가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총리는 추천을 뭐 하면 그럼 총리의 권한은 또 어디까지냐? 그 권한은 어디 그리고 그거에 감사원의 기구는 또 어디다 둘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맞물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논의를 실질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각 당의 개헌안이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게 나온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견이 없는 것들을 털어내고 이견들을 모아야겠죠. 그럼 네. 지금 제가 이제 역으로 여쭤보는 건 총리 추천권을 빼고는 우리가 다 이견이 없는 거냐. 개헌을 국민 앞에 놓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예. 이게 오히려 궁금하고요. 이제 그렇다면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왜 그 개헌안을 당별로 내놔야 된다라고 보냐면 저희 당은 명확합니다. 권력을 분산하는 대통령제를 하자는 겁니다. 대통령 연임제를 하자는 겁니다. 예. 그럼 대통령제를 하자는 건지 이원 집정부제를 하자는 건지 내각제를 하자는 건지 각 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예. 저희가 그걸 갖고 국민들한테 과정도 설명하고 논의도 할 거라는 거죠. 예. 분산의 범주와 범위에 대한 논의입니다. 권력을 분산하자는데 이견은 아무도 없다고 전 보고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논의를 좁혀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자, 제가 그 간단하게 점에 대해서 제가 아니, 1분만 하고 오케이. 갈게요. 자, 이용조 자, 의원님부터 그럼. 평화당 이용조 의원입니다. 자꾸 민주당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오도가 저는 호도하고 있는가 그러는데 대통령제를 할 것이냐 아닌 걸 할 것이냐 자꾸 말을 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건데 뭐냐.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고유한 의미의 대통령제가 아닌 겁니다. 현재 저희 현행 헌법도 내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의 변형된 대통령이 된 거죠. 네, 미국만 보더라도 대통령, 그렇죠. 부통령이 있지 그렇습니다. 총리는 따로 없어요. 예를 들면 예산안 제출과라니 법률화시 이런 거 본다면은 대한민국은 대통령제가 아닙니다. 고유한 의미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현행 헌법이 대통령인 것처럼 하면서 대통령 인계를 할 것이냐 다른 걸 할 것이냐 이걸 고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는 이제 그렇게 보면 오도를 하고 자, 있는 거예요. 논의가 좁혀져서 말씀드립니다. 논의는 조금 있다고 내가 자, 모아서 또 할게요, 제가. 예, 자, 그래서 바뀔 내용들 국무총리를 뭐 추천을 하느냐 아니면 선출을 하냐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것이 변형의 형태의 대통령제에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거의 대통령제를 아니라고 말할 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예, 예. 자, 우리 박성중 의원님, 자유한국당. 우선 우리 여당의 강원식 의원 이야기한 것 중에 말씀 하나 드리면 과정과 절차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예. 시간이 늦지만은 예. 민주적 과정과 절차는 반드시 법적 절차는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한국당에 그 많이 있느냐? 예. 저희 한국당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예.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분권형 대통령제 플러스 책임 총리라고 분명히 이 권력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예. 권력은 나눌수록 좋다. 예. 이런 관점에서 지금 대법원 권력도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국회 권력도 여야로 완전히 나눠져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도 나눠야 된다는 태에서 저희들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책임 총리제 관련해서 어떻게 선출하냐의 문제는 논의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예. 나머지 헌법에 대한 뭐 기본권 문제라든지 또 토지 공개념 문제라든지 헌법 전문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서로 논의해서 또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의 그리고 예. 저희들의 충분히 내부적인 아니고 예. 또 어떤 여당의 여러 가지 어떤 서로의 어떤 그 어떤 대화 타협을 통해서 예. 여러 가지 안이 산출될 수 있다. 저희들은 예. 어떤 뭐 저도 다양한 이제- 실질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용주 의원입니다. 전 자유한국당 의견도 매우 경청할 만하다 합니다. 근데 두 가지 점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대강의 방안은 나왔으나 자유한국당의 고위의 개헌안을 분명히 내놔야 되는 겁니다. 제시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그거죠. 민주당이나 대통령께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추천과 선출 이 부분도 권력구조 개편도 검토할 수는 있으나 네. 현행 국회의원의 선출 제도를 변경하는 즉 선거구제의 변경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동의 내지 양해 이 안이 나오지 않는 한 진행이 예. 어렵다 했기 때문에 예, 예. 자유한국당이 그 안을 내놓지 개헌안뿐만 아니라 그 안까지 내놔야지만이 진행되는 것인데 어떠한 내용도 자유한국당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오로지 자유한국당도 말로는 개헌하자고 하면서 지금 기득권 현행 기득권 국회의원 기득권 시간 지키기 끄기. 위해서 그 핑계를 여당이 넘기는 그런 제스처 아닌가라고 예, 볼 수도 예, 예.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게 대해서 한마디만 아니 지금 말이 나기 총리 때문에 추천제를 이야기를 그 중심으로 풀면 되니까요. 아니, 네. 뭐냐 예, 무슨 그럼 그다음에 말씀이냐면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 제출한 그 내용은 뭐 기본권부터 해가지고 특히 경제민주화에서 상생 부분이라든가 토지 공개념이라는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예. 거예요. 이것이 불평등 특히 예. 양극화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 하는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예. 이러한 내용은 저는 오히려 대단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 안에 약간 부족하지만 거의 가까운 좋은 내용을 가졌는데 윤수아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 총리 좀 축약해서. 예, 예. 총리 추천제는 요즘 사설에요. 예. 총리 추천제 심상정 의원께서 이야기한 부분에 네. 총리 추천제를 하자는 많아요. 겁니다. 네. 아니 4년 연임 대통령제를 하든 어쨌든 간에 네. 총리 추천의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수 추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국회의원이나 누구 총리 하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총리 추천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예, 예. 그러한 것으로 해서 대통령제 하에 우리 국회 책임을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자. 네. 거기에 민주당이 나서야죠. 저 한마디 하고 예, 예. 이쪽으로 진수희 넘어가죠. 의원님. 예, 예. 진수입니다. 지금 총리 추천제하고 관련해서 정부나 여당 청와대가 그거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좀 문을 열고 논의를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급물살을 탈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자꾸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총리하고 나누고 책임도 같이 공유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뭐 이원집정부제 아니냐 내각제 아니냐 이렇게 자꾸 그냥 규정을 지어 버리려고 하시는데 그거 아니고요.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통령 어떤 제도를 가더라도 대통령은 직접 자기 손으로 뽑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권한을 나눠서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든 뽑더라도 대통령만큼은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하고 한 번에 한해서 4년 하고 임기는 4년 한 번에 한해서 예. 그 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책임을 이쪽으로 가져온다. 이렇게 좀 열린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면서 이 논의를 진행시켜가면 훨씬 더 저는 저도 매끄럽게. 그러면 정리를 좀 답변을 하자면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자면 예, 정리를 하자면은 총리 국회 추천권하고 선거구제 개편
각 당은 맞바꿀 수 있습니까? 예, 민주당이 합을 하셔야 민주당부터 정의당이 이야기해요. 합을 예. 해요. 연동형 정의당은 비례대표장을 당연히- 같이 패키지로 뭐 하자 이거예요. 민주당이 합을 하셔야 선거제 돼요. 또 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 갑자기 선거구가 또 훅 들어와가지고.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 이야기부터 하세요. 뭐 즐거운 일은 아니시잖아요. 준비를 좀 하세요. 거기는 안을 준비하시고. 예.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보면 그 총리 추천제가 핵심적으로 국회에서 의원들이 국민한테 권력을 위임받아서 추천하자는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대통령이 추천을 했지요. 예. 대통령이 추천하고 국회가 그 권한을 가지고 낙마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2000년 이후에 19명의 총리를 추천해서 그중에 3분의 1이 낙마됐습니다. 이전에도 국회가 그만큼 권한이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한 가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러니까 내각제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 책임 총리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현재의 정부에서 우리는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책임 총리 권한을 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보라고 이거- 했잖아요.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이 보라고 부분에 했잖아요. 대해서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점들이 다르신 거예요. 우리는 야당은 아니다. 이낙연 총리는 대통령이 시킨 대로 하더라. 이 말씀이신 거고 저희는 총리가 충분히 권한을 갖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 추천에 대한 다양한 논의 네. 에 대해서 한 가지를 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는 각 당의 입장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 입장이 안 나오면 예. 나왔는데 총리 관련해서 아니요. 총리만 갖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개헌을 총리 하나만 국회에다 주나? 우리는 다 나와. 아니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는 정의당 제일 먼저 나왔고 저희당 나와 있습니다. 평화당도 나와 돼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네. 아닙니다. 우리 당은 다 저는 나왔습니다. 한국당 안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한국당이 뭐 나왔습니까? 또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어제도 김성대 대표가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안을 내놓으면 우리도 공개하겠다 그랬는데 민주당 안이 지금 나왔어요. 이거 공개를 하세요. 일단 의원님 다 우리 청와대- 의원실로 팩을 한번 좀 팩스로 보내주세요. 보내드릴게요. 아, 진짜로 이거는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왜냐하면 전체를 놓고 저는 이렇게 일단 그것부터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라니까. 저는 오히려 총리 추천제하고 그럼 제가 선거제 반대로 여쭤볼게요. 바꿀 거냐고요. 총리하고 아니 문제는 중대선거구죠. 총리 문제하고 나머지를 제외하고 다 이견이 없으신 거죠? 큰 아니 이견은 없다. 총리 이견은 추천제만 없다. 되면 아니죠. 큰 나머지 이견은- 건데 그래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화 가역 교섭할 수 있다는 거지. 큰 아니 이견이 저는 없다. 그런 큰 부분에 이견이 대해서 없다. 왜 큰 그러냐면 이견이 없다. 이게 한 건 한 건으로 협상이 되지 않아요. 아이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큰 이견이 없는 건 맞아요. 큰 이견이 없는 권력. 진짜 없는 거죠. 한국당 큰 이견 이견이 없으신 없어요. 거죠. 다른 건 다 문제 없는 거죠. 큰 이견은 없다. 다만 정확하게 하면 되는 뭔가 거죠. 논의가 좁혀져 갔는데 한국당이 좋아, 좋아. 문제죠. 자, 한국당 한국당이니까 중요하지. 계속 한국당 입장 내보세요. 자유한국당. 다른 건 이견 없으신 거죠 다. 참 우리 민주당 답답합니다. 청와대 의견 받다 하다 보니까 뭐 자기 의견도 없고 보니까 참 답답하다는 아니 왜 말씀 우선 인신 공격을 하시는 우선 거야?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일단 말씀 그 말씀하신 선거구제 개편하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낙연 총리에 대한 부분을 책임 총리다 이렇게 경강부회하는 것도 참 마음에 안 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다 야당은 전반적으로 그 국회 주도로 개헌을 하자. 두 번째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뭔가 희석시키고 약간은 건 아니지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개선시키는 책임 총리 하자는 데 대한 그거는 없습니다. 예. 그게 지금 나머지 3당이 저희들 당의 선거구제 개편을 물고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것도 저희들은 이견 없어요. 이 선거구제 선거구제가 아니라 선거 여러 가지 제도죠. 국민 정확한 대표성을 표현은. 빌어서 선거제도 선거 이견 제도에 없으세요, 대해서 그거는? 선거 제도에 대해서 비례연동형 빼보려고 그렇게 하지 말씀하세요. 적극 논의할 대세는 돼 있다. 예,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선거구제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선거제도. 선거제도. 네. 선거제도.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렇죠. 연동형만큼 계속 심어줘야 돼요.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갖는 예. 제도를 그렇죠. 말하는 네. 건데 그래야 아무래도 국회가 연동형 개혁됩니다. 대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거대 의향이 양당은 있다. 별로 받기 힘든 그런 아니 저희 당은 상황인데. 아니에요. 저희 당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희들 우리 민주당은 우리 아닙니다. 원래도 아닙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연동형 비례대표 등 적극적으로 국민 대표성, 비례성 예. 이걸 적극적으로 그건 됐네요.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됐네. 됐네. 오케이 한국당만 하면 되는 거였어. 그거는 이제 그거는 6월 됐어. 13일 동시 실시하는 것으로 그럼 그거 하면 되겠네. 오케이 협상 오케이. 테이블에 협상 됐어. 김용민 의사봉 좀 가져오세요. 의사봉 좀. 아니, 6월 결론을 내버리게. 13일은 전혀 그런 안 되는 이야기고 예. 일단은 그 시기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하자. 해냈네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동의해줬네. 야. 그러니까 좋고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좋고 예. 올바른 개헌을
올바른 개헌을 해야죠. 그거 좋죠. 1차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합의된 개헌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림의 떡으로 남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이 약속을 국민한테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도 정부 여당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실현하기로 하면 아까 이런 방안이 있으니 같이 해서 만들어놓은 국민한테도 칭찬받고 맞습니다. 대통령 그 부분은 그대로 가는 거고 예. 대신 우리들의 내용이 거의 접합되고 하는 부분들에서 자유한국당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서 짧게 해주시죠. 연동형 비례대표자 선거제도 같다 이거 개혁하면 총리도 진짜 다른 부분을 줄 수도 있다 이 정도로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2003년 거예요. 4월에 제안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하죠, 그거 연동형으로 하려면 비례 의석을 더 늘려야 그것도 그거는 나중에 나중에 논의될 해볼 수 문제고. 있다는 거죠. 저도 제가 하나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입니다. 네. 사실 뭐 누구나 다 똑같겠지만 저희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로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서 이번 헌법 개정에 제대로 좀 해보자. 네. 그런데 변함이 없고요. 얼마든지 신축성을 가지고 저희들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너무 다른 당에서 한국당 막 몰아붙이듯이 하지 그러게. 말고 잘 논의에 잘 구슬러서 아니, 참여시키도록 아니, 그 지혜를 좀 발휘해 주세요. 특히 여당. 안을 정하시라니까 저희는 논의하겠다고. 그리고 정해되잖아요. 그 주장만 그렇게 내용이 없어요. 정확히. 네, 내용이 자, 없어요. 오당 가운데 지금 가장 아니, 중간 경감부에 할 정도 때 이런 게 위치에 있는 경감부이지.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양보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개헌을 해야지. 하기 위해서는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과 이런 사이에서. 얘기가 없어요. 예, 자, 예. 적극적으로 자, 검토하겠습니다. 여당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딱 5, 4일까지가 완전히 뭐야, 데드라인이 저거? 마지노선입니다. 5, 4일까지 할 수 있어요. 헌정특위가 못한 것을 저희들이 해냈습니다. 예, 의사봉 의사봉을 제가 안동현 비례대표가 부탁드렸는데 도입하는 걸로. 김용인 의장님께서 국무총리 추천제 받아들이고 김용인 연동형 의장님께서 비례 제가 받아들이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자, 여당은 개헌 시기, 야당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그리고 야3당의 경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 도입. 이것들이 절충이 되면은 개헌도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깔끔하게 다 정리될 문제를 이렇게. 6월 13일 하게 생겼네.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참. 아니 할 수 있어요. 6월 13일은 요거, 지금 예, 예. 시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지금 저희 5월 정치쇼가 4일이 데드라인 좀 아직 많이 마지노선. 남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 이겨야지. 자, 김용민의 정치쇼 시작 이후 아마 정봉주의 정치쇼 이후로도 이런 적이 없었을 것 같은데 역대 최대 문자를 기록했습니다. 2,500개가 남겼어요. 어이구. 다음에는 예. 우리 만개 한번 넘겨보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우리가 뭔가 한번 크게 타협점을 예. 모색해서 박성중 의원이 여기 혁혁한 표를 세우셨어요. 계속 나오십시오. 계속. 고맙습니다. 우리 박성중 의원님. 너무 뭐 공격받으니까 아니, 앞으로 너무 그렇게 힘들 것 나오시면 1-5까지 수용해 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강훈식, 박성중, 진수희, 이용주, 윤소아 각 당 입들, 대표 입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제 절차상의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헌법 개정 이런 관계라면 정부 각부 장관이 다 어떤 주한부서가 돼야 되죠. 그런데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다 제끼놓고 이렇게 발표를 주도하고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뭐 3일간에 대해서 뭐 중요해서 헌법이란 것은 조문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예.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무슨 대학 교수의 3강에 의한 무슨 어떤 논문 발표도 아니고 예. 정말 이것은 폴리페스의 전형이다. 조모 씨가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국 수석을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예. 폴리페스. 예. 헌법 89조의 헌법 개정안이라는 것은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 국무회의를 통과하지도 않은 이런 안을 발표, 마치 헌법 개정안 같이 예.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어제 뭔가 국회의장한테 그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아직 헌법 개정안이 아닙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헌법 개정안입니다. 예. 그걸 가지고 왔다는 것은 완전히 국회를 알기를 우습게 하는 독재적 발상이다. 한병도 정무수석. 뭐 그런 관점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예. 마지막으로 내용상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헌법 개정안을 한다는 것은 헌법 개정을 이렇게 30년에 하자 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모양만 갖추고 전혀 내용은
개정된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강화되는 것만 돼 있다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번째까지 잠깐만 가시다가 왜 두 번째로 아니요. 가시더라고요. 내용상 두 번째 내용상 그러면은 소 두 번째 이렇게 하겠죠. 전체 이 양반 2-1, 2-1. 왜 실실 또 끼어들었어요? 예. 내용적으로. 제일 처음엔 총론, 두 번째는 절차상, 네. 세 번째는 내용상을 논문 발표는 했습니다. 따로 하시는데 여기서. 그래서 논문 발표는. 그 내용상 두 번째로 이야기한다면은 교수님 사실 더불어민주당 음. 어떤 지방선거 공약 이행하는 수준이다. 예를 들어서 예. 뭐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문제 많은데 이런 것까지 포함한 지방 분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 예. 관점을 말씀드리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과잉헌법이다. 예를 들어서 선거연령 18세 앞으로 뭐 17세 내리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느냐. 예. 지방 분권 문제도 그렇고 헌법 전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너무 헌법에 과잉하게 담는다. 예.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드리고 싶고요. 예.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몇 마디를 따지네요. 지금까지 총론의 결론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헌법 개헌이 9차 개헌이 있었습니다. 예. 6번은 대통령에 의한 음. 개헌이 있었고 3번이 국회에 의한 개헌이 있습니다. 예. 이 3번 개헌이 그래도 민주적으로 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청와대발 대통령 개헌안의 큰 그림이 나왔는데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왔단 말이죠. 자, 청와대의 주도적인 개헌안 공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자유롭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저 뭐 발의한 늘 사람부터 얘기를 여당부터 시키시네. 야당부터 발의한 좀 말씀하세요. 사람부터 일단 얘기해. 제가 한 번 더 해야 돼서 그렇죠. 아니에요. 지금 여당이 발의한 것도 아니고 나는 왜 청와대가 청와대가 그래. 발의한 건데 청와대 대통령이 발의를 아니 근데 뭐 여당이 발의한 것과 진배 없죠. 뭐 정확하게 말하면 저희의 안과 크게 다르지 않고 강훈식 의원님. 예, 네.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입니다.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대통령이 발의한 것과 저희 여당이 발의한 그러니까 이전에 발의했던 안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저희는 대통령의 안이 있고 여당의 안이다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뭐 일각에서는 3일 동안 왜 그렇게 무슨 뭐 한국당에서 그런 논평들이 몇 번 나왔습니다만 뭐 쇼하냐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만 워낙에 31년간 묵혀있던 개헌의 문제이고 또 예. 이것들을 하루에 다 상세히 설명하기엔 적절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을 보면서 얼마나 이번 안이 국회를 위한 안이 아니라 국회를 위한 안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안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약간 서운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개헌의 시작과 끝나는 것까지 국민을 위해서 또 국민이 주인이라는 원칙을 중심에 놓고 저희는 했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하고요. 특히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측면이라든지 또 집정 민주주의를 도입했다는 측면이라든지 또는 선거개혁을 많이 여러 야당에서 이야기했던 선거개혁 제도 자체를 개혁해보자는 것까지 좀 담고 있어서 특히나 지방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저희가 안을 만들 때도 그랬습니다만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한 개헌안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이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박성중 의원님. 예,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참 이번 개헌안을 보면서 링컨 대통령의 그 게티즈버그 연설이 생각나더라고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예. 이번 개헌안을 보면서 제왕적 대통령의 네. 제왕적 대통령에 의한 제왕적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다. 네. 뭐 방금 우리 여당 의원께서 국민을 위한 아니라고 했습니다만은 전혀 제왕적 대통령을 개선할 여지는 없고 대통령의 권한 강화만 4년 중임제로 이루어져 있고 모양만 약간 뭐 완화되는 수준으로 했고.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과는 무관한 예, 있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는 국회 권한도 예를 들어서 국민 소환제로 국회도 약간 약화돼 있고. 예. 또 대법원도 여러 가지 어떤 사법부 영역에 대통령이 권한을 강화하도록 돼서 대법원의 어떤 권한도 약화된. 예. 그런다 본다면은 대통령만 강화된 그런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라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오히려 먼저 대통령이 발의할 수는 있죠. 그런데 사전에 우리 당에서도 발의를 좀 멈추고 국회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달라. 우리가 역할을 하겠다. 이런 제안도 했는데 결국 며칠 늦춘 부분으로 지금 발의를 하고 지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지만 저쪽을 보고 말씀하셔야지. 네, 여기를 보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네, 저는 그래요. 이 부분이
개헌 그 안을 설명한 것은 나름의 장단점이 있다. 좋은 점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헌이랑 국민들이 개헌하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무엇인지 그리고 헌법에 대한 중요성과 내용을 한번 되새겨보는 저는 그런 긍정성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전에 아까 지적하셨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결국 국회에서 이 개헌안이 합의 처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 안에서 1차적으로 그것을 풀어놓고 우리 안이 이러한데 나중에 대국민한테도 설명을 하려합니다. 이러한 일련에 같이 이 소통을 하고 협치를 하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충분하지 못하는 게 유감이죠. 간만에 오랜만에 그냥 정의당 정의로운 발언을 자꾸 이중대는 자. 저 독립여당 출신이에요. 여기 자, 평화당의 이제 이용주 의원입니다. 그 웬만하면 여기 오면은 민주당 편 늘어집니다. 근데 정의당도 편 못 드는 민주당 어떻게 제가 편을 들겠습니까?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이번 청와대에 청와대 공포를 했지 않습니까? 예. 26일 날 발의하겠다고. 26일 날. 지나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예. 자, 근데 발의하겠다고 하면서 국무회의 잡혀 있는지도 모르겠고 발의도 해외에서 전자결제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해외에서. 뭐 그래서 아니 개헌안 이 중대한 개헌안을 해외로서 클릭해서 결제해서 발의하는 게 이게 온당한 태도인지 국회나 국민들에 대한 온당한 태도인지를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청와대 즉 대통령께 생각이 개헌에 있는 것인지 개헌안 발의에 있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개헌안 물론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게 헌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헌안 발의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예.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발의를 이후에 국회에서 3분의 2 동의 즉 정치권의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안이 네. 이 개헌에 담겨 있냐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본권 저는 아주 잘 됐다고 봅니다. 개헌안 내용이 다 잘 됐어요. 지방분권 잘 됐습니다. 다음에 권력규정 개편에 대한 문제인데 네. 우리가 제왕제 대통령제를 한다는 변경하자는 것은 권력을 분산하죠. 예, 30초만 할게요. 근데 우리가 시간 조절. 개헌 논의할 때 가장 핫한 부분이 바로 이 대통령 권한 분산 이 문제인데 우리가 권력 분산 이야기만 하지 권력과 책임은 항상 같이 가는 거거든요. 예. 권력이 분산된다는 거는 책임도 그만큼 나누어 갖자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에 비해서 경제 규모도 엄청 커지고 국제사회에 차지하는 비중도 5초 커졌기 남았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이 외치와 내치를 다 커버하다가는 예. 성공한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굵직한 외교적인 협상하고 돌아왔는데 국내에 와서 뭐 배춧값 파동이다 무슨 구제역 파동이다 또 그거 막 대통령한테 책임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예. 식으로 모든 책임을 대통령한테 다 지우다가는 성공한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다. 외치와 내치를 나누는 네, 권력 구조로 가야 권력 된다. 구조도 바꾸고 예. 책임도 분산하는 그래서 예. 총리는 국회 차원에서 국회가 불신을 받고 있지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게 대통령이 지명하는 네. 이런 그거는 식으로 내각제죠. 이원집정부제 해가지고는 하자는 거죠. 정확하게. 아니요 꼭 이원집정부제라기보다 아니,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입장을 한국적인 정하는 게. 상황에 맞게 우리 나름의 그 30초 창의적인 모델을 만들 수 하시네,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총리 내용은 추천제만 이용집정부인데 우리는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거나 뽑는 이거는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자,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요.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0월 24일에 국회 연설에서 이제 개헌안을 이렇게 제기했는데 개헌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당시 구상은 어떤 거였을까요? 박성중 의원님. 그 어떤 구체적인 청와대의 그 개헌 방안이 있었습니까? 지금 아마 문재인 대통령 예. 뭐 하는 그 수준에 뭐 불과하지 않았나 싶고 네. 그 면피형이었죠. 면피형 그 개헌이죠. 당시 네. 뭐 여러 가지 세월호 문제라든지 여러 예. 가지 있었기 때문에 네. 또 자기가 터뜨리는 뭐 그 어떤 여러 가지 더 문제가 터지게 있었기 하는 거지.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충격 회피용이 아니었나. 그때 아, 예. 탄핵 무마형이지. 탄핵 박근혜 무마형. 대통령만이 아니라요. 윤수아 의원님. 지금 김성태 원내 대표님이시죠? 네. 대정부 질문에서 2016년 9월에요. 그때 황교안 총리한테 2017년 4.12 그 보궐선거 있었잖아요.
이때가 개헌의 적기다. 같이 하자. 비용도 덜 들이고 이런 막 그렇게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황교안 총리가 그거 아니다고 그랬는데. 경제가 어렵고 안보 상황이 안 좋아서. 근데 그거는 이제 느닷없이 그렇게 했던 분이 정반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 나는 정반대로 민주당도 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런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국민을 보고 가야 되고 말로는 다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고. 예. 나머지 6번은 완전 대통령제의 어떤 그것을 위한 네. 대통령제의 그 혼자를 위한 네. 그런 개헌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이번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네.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마디 예, 더 저는- 하실 건 없으세요? 되었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자, 진수희 의원님. 예. 네. 바른 이게 미래당. 저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과정이나 절차에 대한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사실 지금 우리가 개헌 논의를 하는 게 이 민주주의 어떤 제도나 절차상의 민주주의를 시행하기 위한 가장 골간이 되는 헌법을 바꾸기 위한 이런 논의에 그 진행시키는 과정이나 절차가 너무 권위주의적인 것 같다는 거를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또 어제 뭐 발의한 게 아니라 그냥 대국민 설명을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세 차례 나누어서 했다 그랬는데 아니 대국민 설명하시기 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여당이랑 워크숍을 통해서 좀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서 국무위원들 의견을 들어보면서 거기서 미세 조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대국민 설명회를 해야지 거꾸로 국민들한테 먼저 설명을 해놓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 지적을 여당과는 하거나 충분히 설명했어요. 예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냥 국무위원들은 앉아서 그냥 거수기 노릇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 상황인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통령이 발의하겠다 그랬을 때 워낙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지부진하니까 국회 차원의 논의를 좀 이렇게 촉발시키는 예. 그런 순기능은 있겠다 싶었는데 이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이게 국회 차원의 논의를 촉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방하는 오히려 예. 더 진도를 못 나가게 야당의 예. 반발을 일으키게 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지 않나 하는 예. 걸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자, 시간이 다 돼서 예. 3부에서 또 이야기 계속 네네. 진행하도록 삼부 하겠습니다. 말이 자, 여의도 UFC 3부에서 계속 이어갈게요. 김용민의 정치쇼 3부로 넘어왔습니다. 여의도 UFC 강훈식 민주당 의원, 박성중 한국당 의원, 진수희 바른미래당 전 의원, 이용주 평화당 의원, 윤소화 정의당 의원 5분과 함께 개헌 이야기를 이어왔는데 사실 광고 나가는 사이에 15 나가는 사이에 이게 방송됐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강훈식 의원님께서 지금 청와대 방안이 실은 민주당과 논의된 것이다라고 말씀하니까 다른 분들이 다 비웃으셨어요. 그럴 리 없다 이렇게 또 반응하셨는데 지금 열띤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진수희 예, 의원님. 진수입니다. 아직 제가 말씀 다 아까 못하셨어요. 하다 못한